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도면을 천천히 그려보는 도면은요, 앙카 브라켓입니다. 이 앙카 브라켓은요, 어떤 물건이나 기계를 바닥에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하기 위해서 세트 앙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트 앙카를 사용하기 위한 브라켓이죠. 그래서 이런 브라켓들을 설계를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앙카 브라켓을 한번 천천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앙카 브라켓은 이렇게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중에서 먼저요, 저희는 자, 정면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면도는요, 자, 이 형태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그린 후에 우리가 만들어 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전체 높이는 244, 그리고 전체 폭은요, 100mm입니다. 그쵸?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 이런 선을 그린 후에 우리가 9mm에 대한 두께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반지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먼저 그린 후에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그려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요. L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클릭 후에 아무 지점 클릭 후에요.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높이는 244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자, 너무 작다 그러면 휠을 밀어서 확대 후에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숫자 100. 만약 직교 모드가 되어 있지 않다면 F8 키를 클릭해서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100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 클릭. 자, 여기서 위로 또 그려도 되지만은요. 자, 이 선들을 이용해서 우선 9mm만큼 옵셋을 할게요. 안쪽으로 옵셋을 하면 되는 거죠. 5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숫자 9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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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이렇게 9mm에 대한 두께로 우리가 옵셋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런 다음 위에 대한 선들을 라인 명령으로 이어서 끝점과 끝점을 이어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요. 자, 안쪽에 대한 반지름은 6mm, 바깥쪽에 대한 반지름은 15mm네요. 그래서 이 거리에 대한 부분이 9m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요. 자, 필렛 명령어로 F 입력하고 R 입력하고 그 다음에 6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클릭하는 거죠. 그런 다음 아래쪽도 필렛 명령어로 해도 상관없고요. 또는 이 홀을 옵셋 명령어로 9mm만큼 옵셋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5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9mm만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스페이스바 클릭, 이 홀을 선택해서 바깥쪽으로 클릭, 그리고 트림 명령어 있죠. TR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기준선 선택해서 스페이스바, 이렇게 객체를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요. 자,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때요? 이 형태에 대한 부품은 리브라고 했습니다. 그쵸? 리브입니다. 이런 L자에 대한 형태가 구부러지지 않게, 굽혀지지 않게끔 이런 보강을 잡아주는 그런 부품이겠죠. 그런 부위에 대한 형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를 그리는데요. 자, 리브에 대한 부분은 전체가 81mm에 위에는 10mm, 그리고 전체 높이는 225네요. 그쵸? 225에 50mm. 그리고 여기에 얼마죠? 얼마씩 띄워져 있죠?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쵸? 여기는 10mm네요. 10mm가 떨어져 있고요. 자, 위쪽은 어디에요? 위쪽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10m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쵸?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 9mm와 225를 더한 후에 이 숫자에 빼버리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요. 자, 우선은 라인 명령으로 이 선의 오른쪽에 이 끝점에서 50mm만큼 선을 그릴게요. 그리고 ESC 다시 라인 명령어로 위에서 위의 끝점에서 오른쪽으로 10mm만큼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ESC 다시 라인 명령어로 자, 여기까지 선을 이어서 그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10mm만큼 이렇게 이 선들은 각각 아래쪽으로 10mm, 왼쪽으로 10mm만큼 그쵸?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스트레치 명령어 S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선택했던 부분들은, 필요 없는 부분들은 Shift 누른 상태에서 선택 제거, 스페이스바 클릭 후에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왼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10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10mm만큼 이동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 다음 위쪽도 동일합니다. S 입력하고, 자,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든 이렇게 선택하든 선택하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Shift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택 해제를 하면 됩니다. 선택 해제를 하면 되죠. 엔터 클릭 또는 스페이스바 클릭 후에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10mm 10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이렇게 10mm만큼 우리가 선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 다음 챔퍼가 20mm네요. 자, 여기에 챔퍼가 20mm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그릴까요? 자, 챔퍼 CHA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D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20이죠. 클릭 2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자, 이렇게 챔퍼를 하고요. 그리고 익스텐드 명령 있죠. EX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홀을 선택해서 스페이스바 경계를 여기까지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정면도에서 봤던 형태가 대부분 다 그려졌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미정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숨은 선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요, 자, 평면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평면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평면도를 그린다면, 자, 이런 형태인데요. 당연히 100mm와 이 100mm는 동일합니다. 그쵸? 정면도의 이 폭과 이 평면도의 이 폭은 동일해야 되겠죠. 그쵸? 당연하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체에 대한 높이는요, 120mm.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요. 자, 왼쪽 끝 지점에서 클릭 후에 아무렇게나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런 다음 선을 그린 후에 아래쪽에 이 끝 지점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직교점에 클릭. 그런 다음 카피 명령으로 객체 선택해서 스페이스바 클릭 후에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옮기고 120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런 다음 자, 여기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합니다. 트림 명령으로 정리를 하고요. 자, 여기는 챔퍼입니다. 그쵸? 못따기가 돼 있죠. 못따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CHA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D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O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클릭, 클릭, 스페이스바, 클릭, 클릭. 자, 그런 다음 자, 이 부분에 대한 두께는요. 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두께는 어때요? 당연히 이 9mm에 대한 형태입니다. 그쵸? 이 부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거리는 당연히 9mm고요. 우선은 9mm이기 때문에 자, 이 선을 먼저 그릴게요. 그리려면 어때요? 옵셋 명령을 하시든 카피 명령을 하시면 되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카피 명령을 실행할게요. 자, 객체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오른쪽으로 마우스 옮기고 9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또는 라인 명령으로 이 끝점에서 위쪽으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상관없어요. 자, 그런 다음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는 치수는 없죠. 치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리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리브에 대한 이 끝지점 있죠. 이 끝지점은 당연히 정면도의 자, 이 부분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위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81mm만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께는요, 9mm입니다. 여기에 9mm가 있죠. 그래서 이 두께는 9mm. 그리고 간격은 110mm지만은 자, 아래쪽에서 여기서 5mm만큼에 대한 간격을 띄워서 여기에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그래서 위쪽도 당연히 시수는 없지만은 계산을 해보면 이쪽도 당연히 5mm입니다. 그래서 대칭이라는 거죠. 이 센터선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요. 자, 라인 명령어로 자, 정면도에 있는 이 선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그립니다. 일단. 자, 그런 다음 옵셋 명령어로요. 5mm만큼 옵셋을 합니다. 종료 후에 다시 재실행. 이번엔 9mm만큼에 대한 옵셋을 하는 거죠. 이 선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클릭. 자, 트리 명령어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정리를 해도 상관없죠. 자,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에 대한 부분의 선은요. 자, 이 선은 어디죠? 자, 이 선은 당연히 자, 여기에 대한 끝 지점인 거죠. 그쵸?
그래서 안쪽에 대한 선에서 10mm만큼에 대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옵셋 명령어로 자 10mm만큼 옵셋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트림 명령어로 지워버립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도 용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5mm네요. 아래 위로 5mm입니다. 그래서 자 라인 명령어로요. 자 이 끝 지점에서 선택 후에 위쪽으로 5mm만큼에 대한 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5mm에 대한 선이 그려졌죠. 그리고 로테이트 명령어 있죠. R로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객체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위쪽의 끝 지점을 클릭 후에 이번엔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양수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45만 입력하면 됩니다. 45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익스텐드 객체 선택하고 연장선까지 연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패칭을 하면 되죠. H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견본에서 이 무늬 부분을 클릭 후에 자 기타 미리 정의해서 왼쪽에 있는 솔리드 선택 확인 그리고 경계에 있는 점 선택의 버튼을 클릭해서요. 자, 이 지점을 클릭해서 내부를 이제 채운다는 거죠. 스페이스바 클릭 확인. 그러면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아래쪽에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아래쪽에도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밀러 명령어 많이 사용해봤죠. 자, 객체 선택 후에 이 중간점을 기준으로 수평하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대칭 복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위쪽에도 어때요? 그러면 이 객체들을요 위쪽에도 대칭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밀러 명령어 MI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 후에 스페이스바 중간 지점에서 수평하게 기준을 잡은 후에 스페이스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원에 대한 20파이에 대한 홀이 있고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75mm 그리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60mm 중센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평한 센터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요 자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원을 그립니다. 아무 지점 클릭 후에요 자 D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지름이 20인 원을 그릴게요. 그런 다음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중심선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요. 그리고 옵셋 명령어로 3mm만큼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텐드 명령어로 여기까지 연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깥선은요 지워버리고요. 그런 다음 이 선은요 중심선. 그래서 위아래 좌우가 각각 3mm씩 일정하게 이제 센터선이 중심선이 이렇게 벗어나게끔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왜 하는지는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정확하게 원에 대한 센터점 또는 이 선들에 대한 중간점들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든지 위치 이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4개소에 대한 부분을 일정한 수치로 한다면은 원에 대한 센터와 이 선들에 대한 중간점이 일치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살짝 길다라고 할 때 오른쪽에 대한 선은 어때요? 이 센터선에서 센터 지점에서 오른쪽 벗어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요 이런 선들을 이동을 하는데 중심선이라고 이 부분이 원에 대한 중심선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 부분을 클릭 후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맞지 않게끔 이동을 한다는 거죠. 실제라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맞는데 좀 전에는 어때요? 좀 전에는 이렇게 틀어지게끔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조금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원이라든지 이런 중심선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하게 같은 위치로 같은 크기로 이렇게 늘려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런 다음 move 명령어로요 자 중간점 또는 3mm만큼 늘리고요. 그쵸? 그리고 move 명령어로 객체 선택하고 자 중간점 또는 원에 대한 중심점 클릭 후에 여기에 중심점 중간점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move 명령어로요 객체 선택하고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오른쪽으로 마우스 옮기고요 75mm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때요? 형태가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직 빠져 있지만은 자 다른 이제 우측면도에 대한 부분을 그리면서 우리가 정면도와 이런 평면도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번에는 자 평면도에 대한 선을 선택해서 객체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명령 있죠. 로테이트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 선택 후에 자,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을 한 거죠. 그러면은 자, 이 평면도와 정면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우측면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치수를 보지 않더라도요,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들에 대한 양 아래 위의 끝점과 평면도의 좌우에 대한 끝지점, 이 부분을 이용해서 라인 명령으로 그린 후에 자, 이 부분은 정리를 했죠. 그리고 위쪽은 어때요? 챔퍼 5입니다. 그래서 CHA 입력하고 거리값이 5로 그대로 있네요. 그쵸? 그래서 바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챔퍼에 대한 5mm만큼에 대한 부분을 했죠. 자, 그런 다음요. 라인 명령어로 자, 이 리브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서 그린 후에 자, 우선 아래쪽에 먼저 이 9mm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그리는 게 좋겠네요. 당연히 어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두께도 당연히 이 9mm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옵셋을 해도 되고요.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선을 그려도 됩니다. 그리고 트림 명령어로 지워버리고요. 그런 다음 위쪽에 있는 이 치수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선들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면 어때요?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어때요? 리브에 대한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예요? 왼쪽에 정면도에 있는 50mm에 대한 이 부분인 거죠. 꺾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모서리 부분이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 또 아래쪽에는 또 해칭이 되어 있습니다. 5mm만큼에 대한 용접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카피 명령어로요. 자, 이 객체들을 복사를 해올게요. 복사를 해오고 밀도 명령어로 자, 이렇게 대칭 복사. 원본은 삭제하면 됩니다. 그쵸? 자, move 명령어로 자, 끝 지점에서 위쪽으로 옮기면 되죠. 그쵸? 자, 그런 다음 자, 이 객체는 또 오른쪽으로 어때요? 대칭 복사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MI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이 객체들을 선택하는데 선택하고요. 자, 스페이스바 자, 중간점을 기준으로 수직하게 기준을 잡아서 대칭 복사.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그런 다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면도에 대한 부분도 자, 이 부분이요. 자, 이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원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표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라인 명령어로 여기에 선을 그려서 자, 이 선은 중심선. 트림 명령어로 자르고요. 그리고 자, 스트레치 명령어로 3mm만큼 늘릴게요, 또. 그쵸? 늘렸습니다. 그리고 원에 대한 지름에 대한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선을 그려서 자, 이 선들은 숨은 선 그리고 트림.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정면도는요. 자, 평면도에서 이 중심선의 아래쪽의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선을 그린 후에 자, 이 선을 어때요? 복사를 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카피 명령으로요. 자, 이 객체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자, 아래 또는 위쪽의 끝 지점을 선택 후에 왼쪽으로 복사를 하는 거죠. 직교점에 될 때 클릭 그러면 어때요? 바로 표현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정면도는 끝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우측면도에 보면은요. 자, 이런 긴 홀이 있죠. 이렇게 긴 홀을요. 장홀 또는 슬롯이라 합니다. 그렇죠? 슬롯이라 해요. 그리고 반지름은 6.5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름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폭은요, 이 6.5에 대한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3mm라는 거죠. 13mm입니다. 그리고 이 곱하기 2라는 게, 자, 여기와 여기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를 본다면은 이 두 개는요, 이 두 가지는 수량은 앞쪽의 숫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지름은 두 번째에 대한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 어때요? 총 4개에 대한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가 4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아래쪽에서 129mm에 대한 부분에서 90mm만큼에 대한 장울이네요.
자, 이런 부분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요, 자, 반지름이 어때요? 6.5니까 지름은 13mm죠. 그래서 C 원을 그려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 명령어로 자, 이렇게 지름이 13mm인 원을 그립니다.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그런 다음, 자, 이렇게 중심선을 그리고요. 그리고 어때요? 90mm만큼에 떨어져 있죠. 카피 명령어로 객체 선택 후에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90mm만큼 원을 이동시킨 후에 자, 여기서 4분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서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중심선 하나는 지우고요. 지우고 자, 이렇게 이어서 선을 그리는 거죠. 아래쪽까지 이 중심선을 이 아래쪽의 4분점까지 이동을 시킵니다. 여기서 3mm만큼 옵셋을 할게요. 그런 다음 원을 옵셋을 했죠. 익스텐드 명령어로 자, 이 선과 이 선을 원을 선택해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 이 바깥 원들은 지워버리고요. 자, 트림 명령어로 자, 이 선들은 지워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브 명령어로 자, 이 원의 위쪽의 중간 지점에서 위쪽의 중간 지점으로 이동하고요. 자, 좌우가 20mm씩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브 명령어로 20mm만큼 자, 선택을 잘 하시고요. 20mm만큼 이동. 그리고 아래쪽으로 얼마죠? 자, 129mm와 자, 90mm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219mm입니다. 그쵸? 219mm죠. 여기서 219mm를 244에 빼버리면 어때요? 25mm입니다. 그쵸? 이 부분은 25mm인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이 힘들다면은요, 계산이 힘들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129mm만큼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림을 그릴 때, 자, 아래쪽에서요, 아래쪽에서 M 입력하고, 이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필요 없는 선은 선택 해제, 아무 지점 클릭 후에, 기준점 클릭 후에 위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129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 어때요? 위쪽은 25mm만큼 떠져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이 선은요, 이 객체들은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 밀러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객체 선택하고요. 스페이스바. 자, 이 중간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칭 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완료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장홀 같은 경우는요, 장홀 같은 경우는 자, 이 두 선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게 두 가지에 대한 선이 있다 그러면, 자, 13mm죠. 이때 필렛 명령어 있죠. F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R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R 값을, 반지름 값을 0으로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요. 자, 이 끝점과 끝점을 클릭을 하는 거죠. 어때요? 스페이스바 클릭해서 재실행 후에 클릭해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렸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자, 어떤 부분이냐. 자, 이 장홀에 대한 부분을 정면도와 평면도에 표현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면상으로는 자, 뒤쪽에 있는 이 챔퍼에 대한 부분 있죠. 자, 이 모서리는 원래라면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자, 이 선은 어때요? 숨은 선으로 표현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쵸? 정확하게 한다면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좀 생략을 했죠.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자, 정면도에 대한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요. 장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장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해서 그려도 되고 선을 이 부분을 이용해서 그려도 되고요. 어떻게 할까요? 라인 명령어로 이 끝 지점에서 왼쪽으로 선을 그린 후에 자, 이 선 어때요? 중심선 트림 명령어로 정리 후에 자, 스트레치 명령어로 3mm씩 늘립니다. 그런 다음 자, 위쪽에 대한 이 꼭 지점 4분점에서 왼쪽으로 직교점에 선을 그린 후에 이 선은 어때요? 숨은 선 트림 명령어로 지웁니다. 그리고 밀드 명령어 있죠. 자, 이 객체를 선택 후에 스페이스바. 자, 이 중간점에서 중간점 또는 중심선에 대한 중간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평하게 기준을 잡아준 후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때요? 그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평면도에 대한 부분에서 어때요? 평면도에 대한 부분에 자, 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거죠. 그쵸?
자, 이 부분도 장홀에 대한 부분을 위에서 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요, 이 객체를 우측면도를 복사를 해갑니다. 자, 그런 다음 로테이트 명령어로 자, 객체를 선택 후에 이렇게 한번 회전을 할게요. 회전을 하는데 우측면도를 가져갈 때는 90도만큼 돌리면 됩니다. 회전하면 되죠. 그런 다음 자, move 명령어로요,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엔터 클릭, 그리고 이 중간점에서 이 중간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M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이번에는 P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럼 어때요? 직전에 선택했던 객체들을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일이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선들이 겹친다면 좀 번거롭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전에 선택했던 객체를 어때요? 바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페이스바 클릭 후에 아무 지정 클릭 후에 옆으로 좀 옮깁니다. 그럼 어때요? 직전에 선택했던 무브를 할 때 직전에 선택했던 이 객체들 무브를 할 때 선택을 했죠. 자, 이 객체를 바로 P라는 이 기능만으로도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요, 라인 명령어로 자, 위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평면도에 대한 부분을 보낸 후에 자, 이 선을 좀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선들을 좀 사용한다면은 카피 명령어로 가져갑니다. 위쪽으로. 그렇죠? 그런 다음 밀러 명령어로요,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자, 이 중간점에서 수평하게 선을 또 아래쪽으로 대칭 복사, 다시 밀러 명령어로 이 객체를 선택해서 이 중간점에서 어때요? 아래쪽으로 대칭 복사함으로써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면도와 우측면도와 평면도에 대한 이런 도면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챔퍼에 대한 부분도 우측면도에도 생략이 되었지만 자, 평면도에 대한 부분도 생략이 되었어요. 이쪽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생략을 했죠. 생략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면도에서 본다면은 자, 이 챔퍼에 대한 이 부분도 있죠. 자, 이 부분도 당연히 여기에 다 표현이 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챔퍼는 좀 생략을 좀 하는 편이기도 해요. 하지만 문제될 건 없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 이렇게 도면을 제작하는 도면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챔퍼에 대한 부분을 잘 보이는 곳에 표기를 함으로써 얼마든지 정면도라든지 우측면도에 이런 선들을 그리지 않더라도요, 이런 챔퍼에 대한 선들을 그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생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 앙카 브라켓라는 부품을 한번 그려봤어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부품들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천천히 그려보는 그런 영상들도 있으니까요. CAD를 사용하는 게 능숙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이 앙카 브라켓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